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출혈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터크 수술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수술 자체는 간단해요. 하지만 수술을 하다 보면은 터크 쪽의 뼈를 절골하는 과정에서 이게 혀 밑쪽에 이런 근육이나 조직들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래쪽에 피가 차거나 그럴 수 있어요. 피 차면은 바로 여기 호흡기가 있죠. 이런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대개 수술을 적절한 양만큼 하고 술기상에 좀 주의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윤곽 수술 후에 붕대나 땡기미는 얼마나 하고 있어야 돼요? 붕대와 땡기미는 일종의 이런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윤곽 수술하고서 조직을 박리하죠. 박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쪽에 이제 빈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뼈의 볼륨이 좀 줄어드니까는 그만큼 빈 공간은 더 생길 수가 있죠.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없애냐? 빈 공간이 이제 충분히 압박되어 있지 않으면 안쪽에 이런 조직액 같은 게 계속 찬단 말이에요. 조직액이 차지 않게끔 이제 조직을 좀 압박해서 이제 회복을 좀 도와주는 이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게 해도 대략 한 2주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압박을 해주는 게 초반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압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세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정수리 쪽에 너무 세게 자극이 되면서 이 머리카락도 사실은 이런 혈류를 통해서 이제 살아 나가야 되는 조직인데 압박이 되다 보면은 또 혈류장이 생기고 자극이 되고 이러면서 탈모 같은 거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압박 붕대를 너무 장기간 강한 압박으로 오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더라도 좀 가볍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피도 많이 나죠? 피도 나긴 하죠.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뼈의 안쪽 구조를 보면은 치밀하게 단단한 모양의 구조가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깊은 쪽에는 해면골, 약간 스펀지 같은 이런 모양의 이제 뼈가 있는데, 안쪽 깊은 데까지 이제 절골에 들어가면은 피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피질 절골을 할 때도 예전에는 피질 부위를 좀 불규칙한 모양으로 통째로 이제 절골을 했으면은 최근에는 이제 쉐이빙 하듯이 좀 이렇게 깎아내고 일부 피지를 좀 남기는 식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양만큼 교정하는 거. 우리가 윤곽 수술하는 주위에 중요한 혈관 구조물들이 또 있긴 해요. 이 사각턱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광대 수술할 때도 그렇고, 이런 혈관을 또 수술하다 톱으로 터트리게 되면 또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최대한 좀 보존하고 손상받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각턱 수술할 때 어차피 같은 돈이면 많이 깎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 깎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뼈를 많이 자른다고 예쁜 건 아니에요. 우리 성형외과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환자분들 다 그렇잖아요. 예쁘려고 수술을 하는 거지 작아지려고 수술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을 작아지는 데 두지 말고 좀 예쁜 데에 둬야 돼요. 우리가 뼈를 많이 줄인다고 무조건 예뻐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상 구조 일부는 좀 남겨놓은 상태로 우리가 교정이 진행이 돼야지만 이 자연스러운 얼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얼굴이 작아질 수 있고, 그게 더 예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예전에 그냥 작게 만드는 게 목표일 때, 그때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뼈 재건을 통해서 모양을 오히려 다듬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윤곽 수술 후에 살처짐은 반드시 오나요? 반드시 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술 방법상의 요인도 있고요. 이 연조직을 고정해주는 이런 인대나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물들을 많이 분리시키고 박리 범위를 넓힐수록 이제 그런 처짐 현상은 더 많이 생긴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교정을 많이 해서 많이 줄이면 그만큼 연조직이 많이 남으니까 그게 이제 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우리가 뭐 노화 현상도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연조직의 특성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뼈 수술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는 수술적인 방법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러고 결국은 이제 적절한 양만큼 교정하면서 결과를 봐야죠. 결과 보고 일부 이런 처짐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 갖고 우리가 교정을 해나가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단순히 뼈를 깎는 수술인데 감각 이상이 올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대개 감각 이상은 위턱이랑 아래턱 쪽에 각각 이제 그런 큰 신경가지가 있는데, 수술하면서 그 신경가지를 손상시켰을 때
이제 감각 이상이 많이 발생해요. 신경과제는 우리가 수술 전에 CT 이제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죠. 물론 수술 초반에는 붓기도 있고 조직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 신경가지들이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감각 소실이라기보다는 감각 이상을 좀 동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는 시간 지나면 거의 다 회복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치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입안 쪽에 점막 절개 가한 데가 어느 정도 좀 아문 다음에 할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한 2주 정도, 그 정도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초반에 시작할 때는 사실 조심해야 돼요. 크고 좀 강한 칫솔로 양치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수술했던 자리에 이런 자극이 되고 조직 손상을 좀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좀 부드러운 칫솔모, 그리고 칫솔 크기가 좀 작은 거, 아동용 칫솔, 어린이들이 쓰는 이런 칫솔을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칫솔로 세심하게 절개선 있는 데에 자극이 되지 않게 그렇게 양치를 시작하시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